하루 10분 편안해지는 예술 이야기 서양 근대 혁명 편. 20세기 미술의 대혁명. 입체파,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엄마, 미술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창이라면 그럼 세상을 기하학적으로 쪼개거나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꿈처럼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바로 그거란다. 오늘은 예술의 경계를 뛰어넘은 천재들을 만나보자. 엄마,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이상해요? 사람 얼굴이 조각조각 나뉘고 눈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코가 이상한 곳에 붙어있어요. 호호, 넌 벌써 입체파의 핵심을 깨달았구나. 이건 입체파 미술이야. 화가들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버리고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동시에 보여주려고 했지. 그럼 한 가지 시점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한 번에 그린 건가요? 맞아. 대표적인 입체파 화가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야. 특히 피카소의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 여인들의 얼굴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기하학적으로 변형되어 있지.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어떤 평론가는 이건 그림이 아니라 부서진 유리 조각을 붙여놓은 것 같다 라고 했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체파는 미술의 새로운 혁명으로 인정받았어. 와, 피카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혹시 피카소에 대한 재미있는 소문도 있나요? 그럼 피카소는 초능력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 초능력이요? 그래, 피카소는 한 번 본 얼굴을 절대 잊지 않았대. 사람을 한 번 스쳐 지나가면서 쓱 보고도 머릿속에서 기하학적으로 조합해 완벽하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다는 거야. 우와, 진짜 천재였네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전설에 따르면 피카소는 어린 시절 꿈속에서 신비한 존재를 만났다고 해. 그 존재가 피카소의 손을 잡고 말했대. 너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볼 운명이다. 그 이후로 피카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든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우와, 그럼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들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보였던 걸 수도 있겠네요? 후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 이 그림은 마치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색깔도 강렬하고 마치 기계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어요. 잘 봤구나. 이건 바로 미래주의 미술이란다. 속도와 기계, 그리고 도시의 에너지를 찬양하는 예술이지. 속도요? 왜 그렇게 속도를 강조했어요? 미래주의 화가들은 20세기 초반의 기술 발전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어. 자동차, 기차, 비행기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점점 빨라졌거든. 그들은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달려가자 라고 외쳤어. 그럼 진짜 박물관을 불태웠나요? 후후, 다행히도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 하지만 미래주의 선언문을 쓴 마리네티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어. 박물관과 도서관을 불태우고 과거의 유산을 파괴하자. 와, 예술가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미래주의자들은 과거의 전통을 벗어던지고 싶었거든. 그들은 기계, 속도, 전쟁, 혁신을 사랑했어. 심지어 전쟁조차도 세계의 유일한 위생 수단이라고 했을 정도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미래주의는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사상으로 변하기도 했지. 그럼 미래주의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들은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 중첩된 이미지, 역동적인 곡선,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어. 대표적인 화가는 움베르토 보초니, 지노 세베리니, 자코모 발라 등이 있어. 와, 그럼 자동차가 달리는 걸 표현할 때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 순간을 겹쳐서 그렸겠네요? 맞아.
예를 들어 보초니의 조각 공간 속의 연속성을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이 조각 안에 담겨 있어. 그림으로는 발라의 끈에 묶인 개의 움직임을 보면 개가 달릴 때 발이 여러 개로 보이잖아. 바로 그런 기법이야. 우와,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미래주의자들 중에서 실종된 사람도 있나요? 오, 좋은 질문이야. 미래주의는 예술 운동이기도 했지만 전쟁과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 중에서도 움베르토 보초니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무슨 사고였어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미래주의가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제거한 것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했지. 미래로 가고 싶어 했던 예술가가 결국 그렇게 사라졌군요. 엄마, 달리가 미래를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요. 혹시 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 더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1930년대 초반 달리는 한 인터뷰에서 시간은 인간의 착각이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 시간에서 벗어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VR, 메타버스 같은 걸 생각해봐.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 갇혀 있지 않고 가상 세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 어떤 사람들은 달리가 이미 이런 시대를 예측했다. 라고 말하기도 해. 우와, 달리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진짜 예언자 같아요. 엄마, 초현실주의자들은 다들 꿈을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그럼 초현실주의자들은 무의식의 세계야말로 가장 순수한 예술의 원천이다. 라고 믿었어. 그래서 어떤 화가들은 꿈속에서 본 걸 바로 그림으로 그리곤 했지. 정말요? 그럼 혹시 꿈속에서만 그려진 그림도 있어요? 맞아. 입생이라는 화가는 꿈에서 본 이상한 풍경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겼다고 해. 또한 맥스 에른스트는 꿈속에서 신비한 새를 본 후 자신의 그림에 자주 등장시키곤 했지. 그럼 그 새는 진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꿈이 만들어낸 걸까요? 그게 미스터리야. 에른스트는 그 새가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라고 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꿈을 통해 다른 차원과 연결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해. 엄마, 근데 저기 있는 그림은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없어요. 이거 무서워요. 오, 이건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야. 그는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듯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 그림 속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머리 대신 사과가 떠 있기도 하지. 왜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마그리트는 우리는 진짜 자신을 결코 볼 수 없다. 고 말했어. 즉, 우리 모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이지. 뭔가 오싹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네요. 게다가 마그리트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다. 라고 했어.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 속에는 현실 같으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 요소들이 많아. 혹시 마그리트가 뭔가 감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 좋은 질문이야. 사실 마그리트는 어릴 때 어머니가 강물에 빠져 세상을 떠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발견한 그녀의 시신은 놀랍게도 얼굴이 천으로 덮여 있었다고 해. 엄마, 그러면 마그리트가 얼굴을 가린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커. 마그리트는 그 기억이 평생 남아서 그걸 예술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많거든. 와, 초현실주의 그림들은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깊은 사연이 있네요. 엄마, 그런데 초현실주의 그림 중에서 사라진 작품도 있나요? 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야. 사실 달리의 작품 중 몇 개는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해. 그림이 사라졌다고요? 어떻게요? 1930년대 달리는 잃어버린 무의식이라는 작품을 그렸다고 해. 하지만 이 그림은 공개된 적이 거의 없고 나중에 그의 스튜디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어. 혹시 누군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달리가 이 작품을 일부러 감춘 거라고도 해. 왜냐하면 그 그림에는 사람들이 보면 미쳐버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 으아, 무서워요. 하하, 물론 전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 하지만 어쩌면 달리는 정말로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어떤 금단의 예술을 창조했는지도 몰라. 초현실주의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정말 현실을 알고 있을까?